보신 것처럼 중국의 제20차 당대회가 어제 개막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종신 집권을 예고하는 대관식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 중국 당대회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연임이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공식화되는 것은 아마 내년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 중국의 체제를 보면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이제 주석이 이번에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근데 중국은 당 총서기가 국가 주석이 됩니다. 근데 국가 주석은 내년 전인대에서 확정이 된다. 근데 뭐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확정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이미 언론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과연 시진핑 주석이 영수라는 표현을 쓸 것이냐, 그게 매우 주목이 되거든요. 언론에서는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게 공식화될까. 근데 왜 영수라는 것은 직책은 아니고 공산당 지도자의 정치적 사상적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일종의 마오쩌둥이 영수라는 표현을 받았었죠. 마오쩌둥 같은 게 위대한 영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인민영수. 만약 인민영수라는 상징성이 공식적으로 부과가 된다면 그러면은 이게 3연임을 넘어가서 계속해서 집권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 전체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 5년 전에 그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던 게 2035년까지 이제 중동 국가 수준의 그러니까 중산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얘기했고, 1950년까지 2050년이죠.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되풀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2035년 그 이후까지도 이제 자신이 중국을 이끌겠다. 그런 어떤 함의도 거기 담겨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네, 그러면 방금 이제 영수라는 이제 표칭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마오쩌둥만 이제 영수라는 호칭을 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일성도 이제 수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개념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유사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수령이라는 개념은 김일성 시기에는 이것이 직책을 의미를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책은 아니고 상징성이 부과가 돼서 김정일 시기에는 수령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일이 죽고 나서 이제 수령이라는 표현이 썼고, 김정은 시기에도 한 번인가 두 번 이제 수령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려가 되는 게 그 영수도 그렇고 수령이다라는 것도 그렇고 결국 1인 지배 체제, 독재 체제를 얘기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유일 체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5년, 10년씩 번갈아 가면서 마오쩌둥 그다음에 덩샤오핑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집단 지도 체제가 구성이 됐는데 3년이 되고 그 이후로 간다라는 것은 뭐 북한과 유사한 유일 체제로 가겠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시 주석이 어제 연설에서 대만 통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얘기했고요. 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 통일을 거진 천명하다시피 한 건데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뭐 어저께 조금 전에 나옵니다만 1시간 44분의 연설 중에 특히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런 표현을 썼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또한 기필코 실현하겠다. 이 발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박수가 나왔다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일단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무력 사용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일동안 정통성 또 자신의 최고의 업적으로 대만과의 통일을 계속 내세우는 것은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우리가 뭐 최근 1, 2년에 충분히 경험을 했고 특히 올해 경험을 했던 상황을 본다면 앞으로 대만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번에 다시 한번 표현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만을 이제 침공할 경우 우리에게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대만을 침공할 경우.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고요. 특히 관심이 있는 게 한미 동맹, 주한미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늘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큰 틀에서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아시다시피 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다 관할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 대만 문제가 핵심이긴 하죠. 그렇다면은 또 이걸 하나의 인도태평양을 하나의 전구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대만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주한미군을 비롯해서 뭐 동원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때 봉쇄를 했을 경우에는 주한미군 U2 정찰기가 동원이 됐고 그보다 훨씬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간다면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군사 작전상 또 주한미군의 성격, 위치상으로는 일단 주1 미군이 먼저 동원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한미 동맹의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나 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제 침략을 할 경우에 미군이 이제 자동 개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대만과는 어떻게 돼 있나요? 미군과?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대만과의 정상적인 국교를 단절하면서 미국이 이제 세 개의 관련 법안들을 이제 통과했습니다. 크게 네. 이제 대만 관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만에 대한 그 평화적인 현상 유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미국이 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이 자동 조항은 아닌데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이죠. 한미 동맹 조약도 사실 우리가 침공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미국 개입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서 네. 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세 번, 네 번을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한두 번은 뭐 말실수다 해갖고 미국 내에서도 그 정부에서 그거를 다시 한번 주워 담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의도가 있다.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만약에 군사적인 침공이 벌어진다면 미국의 개입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현재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침공당할 그 자동 개입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이 약간 그런 인계철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군 측 네. 입장에서는 이 인계철선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28,500명이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북한이 침공을 하게 되면은 미군을 공격할 것이고 또 그들의 작전 목표도 일단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이 그 참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틀에서 확장 억제죠. 미국은 한국에 확실한 안보 공약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쭤볼게요. 최근 북한이 강도 높은 미사일 도발을 나고 있는데 중국과도 굉장히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축전을 막 주고받고 하고요. 우리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앞에서 영수와 수령으로 얘기한 것처럼 당대당 관계거든요. 그래서 노동당 중앙위가 중국 공산당 측에 축전을 보내고 당대당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어떤 국가보다 서로 간에 이 관계가 밀접한 것은 분명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100% 자신들 흔히 말하는 혈맹이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게 1인 체제의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인데 서로 간의 신뢰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공세적으로 가고 있고 특히 중국도 미국과의 이런 대결 국면이 심화되니까 예. 뭉치고 있고 이제 그런 전반적인 환경은 한국한테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맞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